안녕하세요. 마인드TV의 새로운 코너 마인드의 마음살롱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회자 변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신철민이고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인드의 마음살롱은 마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궁금한 부분들을 마음건강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코너로 오늘은 마음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정신질환은 무엇인지 이제 개념을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하려면은 정신이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에 약간 반대라는 그런 개념인데, 뭐 우리 저희가 바라보는 정신의 영역이 있어요. 뭐 감정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인지라든지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죠. 근데 그 기능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질병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이 감정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우울한 기분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우울한 기분이라는 거는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근데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우울한 기분을 겪을 수 있겠죠. 적은 정도도 있겠지만은 아주 심한 정도가 돼서 이것이 실제 나에게 기능에 문제를 될 정도로 심해서 고통을 느끼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뭐 이런 거에 지장이 있느냐, 뭐 네, 일단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네. 중요하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우리가 어떤 정신에 문제가 있을 때 일상에 좀 지장을 받긴 하죠. 잠시 동안. 네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장애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장애가 상당히 길거나 아니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나의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직업적인,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을 시키다면은 그때 우리가 장애라고 이름 붙입니다. 네.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될까요? 좀 많이 갖고 계신가요? 우울증은 우울증 아까 이제 정도에 따라 조금 이제 네.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일상에 영향을 받고 좀 힘든 정도의 이제 우울증은 우리가 뭐 많게는 1년 유병률을 한 15%까지도 봅니다. 네. 그 중에 극히 심각해서 이제 주요 우울장애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의 어떤 우울증은 뭐 한 2.5%, 3.5% 정도로 이제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정신질환을 합쳤을 때 이제 예. 평생 놓고 단 한 번이라도 걸릴 수 있는 네. 확률은 뭐 심지어 20몇 퍼센트 해가지고 뭐 그렇죠. 4명 중 1명이다 예. 이런 기사도 예. 봤거든요. 그게 가만 생각하면 저도 옛날에 네. 언제였죠? 스트레스 혹시 받았을 때 있었는데 네. 잠이 안 왔거든요, 며칠 동안. 네. 수면 문제. 저는 네. 불면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죠, 아마도. 네.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뭐 의지라든지 뭐 개인의 마음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뭐 제가 마음만 먹기 달려 있어요. 뭐 제가 노력하면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과연 네.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신질환도 신체질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정신장애라고 어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물론 그전에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걸 겪으면은 뇌에 변화가 생겨요. 실제 생물학적 변화가 이제 생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예로 잠깐 들었는데 우울증을 이제 예로 든다면은 우리 변형계라고 하는 그 뇌에 깊숙한 그 어떤 부분에 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어떤 감정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면이나 뭐 식욕이나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실제로 좀 떨어져요. 그 생물학적 배경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이제는 반드시 이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예. 물론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예. 뇌 문제가 이제는 뇌 문제가 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그거를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치료라고 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크게는 생물학적인 치료랑 비생물학적인 치료를 얘기를 하고 네네. 생물학적인 치료라 그러면 이제 뇌의 기능을 올리는 그런 치료겠죠.
그런 거는 또 이제 약물 치료냐, 비약물 치료냐 이런 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네. 뭐 다양한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어떤 정신질환의 특성인 것 같아요. 뭐 신체질환은 사실 그냥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본인이 아프기도 하니까 그냥 병원도 잘 가서 얼른 네. 치료를 최대한 받으려고 하잖아요. 받지 네. 말라고 해도. 네. 근데 이게 정신질환은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실제로 막 이렇게 피가 난다든지 막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게 또 아니다 보니 이제 치료를 막 빨리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또 특성이 아닐까 하네요. 네. 예. 그 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좀 약에 또 편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신과 약은 뭐 먹으면은 뭐 비만이 된다, 아니면 뭐 한 번 먹으면은 뭐 평생 끊기 어렵다, 뭐 좀 사람이 조금 뭐 어눌해진다,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유난히 이제 그런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는 그런 얘기부터 한번 네네.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는 어떤 진단에 따라 사실 다릅니다. 진단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어떤 정신질환은 치료가 잘 되고 약을 끊어야 되는 정신질환이 있고 네. 어떤 정신질환은 이게 만성적으로는 경과가 간다고 이미 알려진 병들이 있어요. 마치 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있어서 뭐 어떤 만성 스트레스에서 쉽게 재발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이제는 재발했을 때 어떤 그런 우리가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유지치료라고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사실 없다고. 고혈압이라든지 네. 뭐 다른 그런 항생제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조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뭐 부작용이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부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지 일상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일단 치료적인 개념으로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네.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부작용은 또 대처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 그렇죠. 부작용 발생했을 때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중화시키거나 뭐 좀 줄이는 어떤 그런 또 치료적 기법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뭐 이상 동기 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네. 서현적 사건이라든지 뭐 신림동 사건이라든지 네. 뭐 근데 그래서 뭐 많이 정신질환자가 좀 위험하다 아니면은 뭐 정신질환이 있으면은 범죄율이 높다 뭐 이런 인식이 조금 시민분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범죄율이 유난히 높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치료를 잘 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인구에 비해서 현저히 범죄율이 낮다는 게 현재까지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네. 치료를 안 받고 방치되면은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이거를 뭐 숨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지레 그냥 위험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 위험하다 이거는 편견이고 이제 편견이죠. 치료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은 일부 아주 질환에 일부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예.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그런 일이 현저히 적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낫다. 낫다. 네, 예. 이런 예. 말씀이시고 예. 흔히 뭐 정신과는 비싸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왜냐하면 흔하지 않으니까요. 뭐 사람들이 감기 걸렸을 때 뭐 내과 가고 이비인후과 가고 이거는 부담 없이 대충 가격을 알잖아요. 하지만 예. 정신과는 가격도 모르고 막연히 비쌀 것 같고 이래가지고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실제 병원비가 조금 어떤지 아, 예. 네, 많이 비싼가요? 정신과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 네. 비싸지 않습니다. 네, 비싸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에서 지원하는 네.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떤 그 근처에 복지센터에 같이 이제 상담한다면은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병원에 기록이 남지 않을까, 뭐 기록 때문에 보험에 들지 남지 못하지 않을까, 뭐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뭐 정신병력 있으면은 뭐 취업 못한다 이런 또 편견이 있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료 기록은 절대로 그 누구도 열람할 수가 없게 그렇죠. 되어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법원 영장이 없으면 법원 영장이요? 예, 그것도 뭐 네. 아주 법정에서 그 확인하게끔 하지 않으면 이거는 열람이 안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그거를 요청한다, 회사에서 누가 그걸 갖고 오라 한다면 불법이에요. 취업 불이익에 대한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그 센터장님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점검해보고 마음 건강에 대한 장벽을 낮춰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센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팀장님, 잘못 얘기했네요. 우리 부센터장님과 대담을 가져본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의 어떤 형태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이제 더 하고 싶은 뭐 말도 많았는데, 그 어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다음 기회라도 이렇게 내서 좋은 정보를 우리 또 시민들께 많이 좀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마음건강 회복에 대한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고 오늘 마인두의 마음살롱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인두의 마음살롱에서 만나요. 안녕.